네, 이렇게 분기점들이 많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국내 뉴스, 외신 뉴스 전해드렸고요. 이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전망까지요. 분기점에서 신호등 안 바뀌었는데 아직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성급하게 나서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의 조언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는 뭐 국채라든지 유가라든지 여러 상황 덕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상승했습니다. 그 흐름과 원인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랑 장기금리가 내려가면서 반도체주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는 0.29%, S&P는 0.31%, 나스닥은 0.64% 올랐고요. 또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많은 하이닉스 ADR도 2.7%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D램 ETF도 3.6% 올랐습니다. 다만 이 유가랑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이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이런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나스닥도 많이 강했고 반도체 반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혼동을 느끼기도 해요. 그냥 이런 지표들 때문에 반등인 건가요? 아니면 좀 분위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가요? 사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딴 거보다는 이제 엔비디아가 그 서버 가격을 한 15% 정도 올리기로 네. 했고요. 이제 이게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은 당연히 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의 그 금융 구조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 가격이 15%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에쿼티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률은 네. 15가 아니라 약 30에서 40%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어제는 어쨌든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좀 만회하는 정도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빚을 내서 또 투자를 하거나 사거나 뭐 심지어는 지금 뭐 자체적으로 돌고 도는 거 아니냐라는 이익에 대한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조정받았는데 금리 내려가고 시장이 안정됐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기대감 혹은 안정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갑자기 뭐 서학 개미들이 또 3배 레버리지로 몰려간다 이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놓고 좀 기대가 큰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만 보면 될까요? 위험한 부분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는 사실 실제 항상 기대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최근 5년 동안 한 20번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19번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예. 일단 한 번밖에 지금 미스가 안 났는데요. 이제 문제는 주가는 어땠냐는 겁니다.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주가는 어땠냐. 근데 최근 8번 실적 발표, 2년 동안의 실적 발표에서 7번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뭐 실적이 나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원래 엔비디아가 AI 이 GPU 분야에서 거의 10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찌 됐든 경쟁자들이 들어오면서 점유율이 더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제가 볼 때 주가가 뭐 급하게 오른다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돌려막기 매출 우려도 제가 살짝 앞에 말했지만은 비슷한 걱정이 해소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AI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은 좀 바뀌는 방향성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도 될 것 같은데 내일 실적 발표가 좀 구체적으로 되면 가장 좀 예민하게 봐야 될 부분들 뭘까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베라 루빈이 과연 이제 언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느냐. 네.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HBM4 이쪽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15%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서 디램 가격 부담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과연 어떻게 코멘트를 할 건지 네. 뭐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뭐 계속 말씀 주신 이 순환 구조라든지 또 이 레버리지 투자 이거와 관련된 익스포저가 실제로 얼만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있게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매출 뭐 900억 달러 이상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만 이게 팔수록 남는 게 줄거나 혹은 순환 금융으로 일종의 돌려막기가 되면 또 그 기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여러 가지 이런 민감한 부분들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과 연결해 보면은 좀 우호적인 분위기일 걱정인데 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3%훅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다시 또 0.68 상승 마감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많은 분들이 걱정 혹은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어제 사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네. 3조 8천억 거의 한 4조 가까이 물량을 던지면서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지만 어쨌든 뭐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털 대비해서 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로 네. 인해서 어쨌든 후반에 좀 힘을 내서 그래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올랐고 거기에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원인이 유가 하락과 금리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업체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향후 이 업황에 대한 전망은 바뀐 게 없습니다. 네. 되게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저희가 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거보다는 역시 그 매크로 변수들 이 국제 정세 좀 전에도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 정세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예. 뭐 유가, 금리 이런 변수들의 흐름을 좀 보면서 당분간은 좀 너무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 또 연준의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이게 관심이 높은데 이 두 가지 얘기 좀 먼저 땡겨서 여쭤볼게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실제 미국인 지갑 사정도 들여다볼 수 있고 물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금리랑도 연결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전망됩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 PC 물가 지수는 지난번에 3.7% 올랐는데 이번에 네. 현재 컨센서스는 3.3%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최근에 유가가 또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어요. 네. 뭐 물가 부담이 있지만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고 미국의 일부 소비재 업체들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이제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큰 건 아니지만 딕스포팅 굿즈라고 운동화 파는 회사가 있는데요. 주가가 30%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좀 소비 둔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번에 그 PC 지표가 뭐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 뭐 결국은 자금 조달까지 연결해서 바라본다면 우리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하시는 분들, 또 미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여전히 관망세 좀 지켜보자 이렇게 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미국 이란 문제, 또 미국 캐나다 문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네. 그다음에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 크게 움직이고 또 우리 기존 상식을 뒤엎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쪽으로 너무 배팅하는 거는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제 장기 금리 수준 좀 진정시킬 말이 나오면 좋겠다 기대는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있으면 지적해 주시죠. 네, 뭐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지금 가장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유가입니다. 유가.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대이란 제재 뭐 역대 가장 강하게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그 임팩트가 어느 정도 올 건지,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중국을 뭐 타겟으로 했던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저희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하루의 상황은 지금 이승훈 센터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상황에 따라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자, 주식시장 어제 보면서 원전주나 건설주 보면서 또 반도체 외쪽으로도 잘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좀 시야를 넓혀라라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쨌든 지금 이것도 뭐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에너지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뭐 에너지라는 게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도 있지만 또 안정적인 이 전기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텍사스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진척이 되면서 이제 국내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에너지 파트 이제 뭐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병목이 결국은 전기에서 올 거기 때문에 예. 그쪽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금리, 환경, 그리고 에너지 다 연결해서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반도체만 보지 마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